경찰권을 좀 주어진다면 좀 더 주민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고 국가적인 어떤 문제들은 국가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에 넘겨라. 정부가 올해 시범 실시를 약속한 지방경찰제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모든 경찰 업무를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에 넘기는 방안 내놨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혼선이 빚어진다. 또 정치적 중립성에도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치경찰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이 안을 기초하신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안에 조금 반대하신다고 들었는데. 뭐 기본적으로 조금 보완 사항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아.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자치경찰제란 개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는 했습니다만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정리부터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최 교수님, 예. 자치경찰제란 무엇입니까? 자치경찰은 말 그대로 지역 주민이 스스로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자치경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찰이 이제 국가경찰의 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찰이 한다면은 예.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예컨대 서울시 예. 산하의 경찰을 이제 일컫는데, 그러니까 그 소속과 예. 이 권한 행사의 주체가 예. 결국 이제 지자체다. 달라진다. 예, 지자체다. 예, 예. 예,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뭐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 법제도적으로 그렇게 분명한 것이죠.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예. 각 그 지역마다 치안 상황이 상당히 다르니까, 치안 환경이 다르니까 예. 맞춤형 그 서비스를 그 만들어서 예. 예를 들면 농촌은 농촌 지역대로, 예. 공장이 많은 데는 공장이 많은 대로, 그렇죠. 학교가 많은 데는 학교 예방 중심으로 예. 이렇게 그 서비스를 획일적인 것이 아닌 예. 맞춤형으로 하는 데는 제도가 분권화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 이 부분이 사실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는 것인데요. 두 분이 아까 제가 정리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금 좀 더 완벽한 수준의 자치경찰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고, 아니다,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자, 일단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경찰제를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면 안 되니까 이런 거 조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제 자치경찰은 그 지방 분권화 이념에서 출발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경찰 역시 이제 기초적으로는 이제 지방 분권화 이념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새 정부 들어서 검경 이제 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예. 검찰 개혁에서 이제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지금 예전과 달리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가시화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러면은 검찰의 권한을 경찰로 우리가 넘겨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경찰 권한이 이렇게 이제 더 너무 크게 커지니까. 비대해지는데, 예. 그럼 과연 국민들은 불안하다는 거죠. 예. 그럼 그 경찰의 비대한 경찰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고 견제할 것인가? 예.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인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결국 저는 그것은 기결점은 자치경찰로 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교수님은 아예 예. 그 지방 분권화의 일원이라고 하는 그 표면상의 이유나 예. 또 속내용에 있는 경찰의 어떤 권한의 축소나 이게 다 자치경찰제를 강화하면서 그렇죠. 얻을 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래 예. 자치경찰로 저는 그거 다 해소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예. 아니, 교수님. 사실은 경찰의 그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면 네. 우리가 영화 1987에서 보던 것처럼 인권의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걱정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조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건 이제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지 이것을 그래요? 연계하는 것은 조금 논리가 안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하, 예. 왜냐하면 그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 검찰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그 개선하고 개혁하자 이제 이 문제인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조금 논리의 비약으로 예. 경찰이 그 지방 자치를 해야 된다.
이런 그 논리 비하에 과연 무슨 인과관계가 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면 비정상적 한국의 형사사법 구조를 예. 정상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그 정상적으로 그 수사를 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찰들은 무조건 다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 이런 그 논리에 그 비약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헷갈릴까봐 네. 몇 가지는 좀 정리를 해놓고 갈 필요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수사권 정도는 경찰로 넘겨줘도 된다. 이게 먼저 그 경찰로 수사권 독립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 기소, 행정권까지 예. 다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그 검찰 제도인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정상으로 이제 만드는 이것에 그 불과한 작업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 경찰의 그 권력이 갑자기 많이 생기고 인권 침해가 생기고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너무 논리의 비약이 아니냐. 물론 아하. 인권 보장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예. 본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상관없이 예. 다른 제도, 예를 들면 문민통제 또는 옴부ds만 제도, 예. 경찰 교육의 강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될 문제지 이것을 반드시 연계시키는 그와 같은 이제 논리적 근거는 상당히 좀 예를 들면 처음에 수사권 논쟁이 불려졌을 때 특정 조직이 이와 같은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때 생겨낸 프레임이 지금까지도 이제 수사권 조정과 지방자치 경찰이 연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논리적으로는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는 것이죠. 단지 프레임일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글쎄요, 저는 사실은 자치 경찰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늦은 감이 있죠, 사실은. 예. 이미 우리가 91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됐는데 예. 그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이 우리가 교육과 치안이라고 한다면은 예. 교육은 벌써 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치안만 해방 이후에 그 경찰, 국가경찰 모습이 중앙 집권화된 국가경찰 모습이 그대로 오고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은 수사권 조정과 별개로 저는 사실은 자치경찰은 실시돼야 된다. 예. 기본적으로. 예. 근데 그래서 이미 9년, 10년 전에 벌써 제주자치경찰이 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수사권 조정이 가시화되니까 예. 이제는 더더욱 빨리 해야 된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속도를 내야 된다. 좀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지방 경찰 자치경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아니 뭐 자치경찰이 된다고 해서 수사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얘기도 이제 뭐 자치경찰을 지금 하지 말자고 하는 취지가 아니고요. 예. 이것이 하나의 그 전제 조건으로서 예. 조건부로 예를 들면 자치경찰이 되어야 수사권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와 같은 것은 적절치 않은 이제 프레임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프레임상에. 하는 거 얘기고요. 예. 만약에 또 하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치경찰은 다 됐는데 검찰은 계속 지금 중앙집권적으로 이렇게 되면 예. 그 영장 청구가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자치경찰의 의미도 사실 몰각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형사사법 전체의 분권화 수준과 연동을 해야 될 문제지 아하. 반드시 수사권 조정 때문에 자치경찰이 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안 맞는 얘기 같고요. 예. 근본적으로 자치경찰이 필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치안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예. 바뀌게 하면 획일적인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예. 있는 예방적 기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협력을 하고 함께 치안을 공동 생산하는 예. 이와 같은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되면 분명합니다. 근데 짧게 말씀드리면 네. 그래도 아니 조직이 비대해지면 그 조직을 위한 어떤 선택들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미 왔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적 그 질곡으로 예. 그 경찰이 예를 들면 독재 권력과 그 예. 결탁을 해서 예. 모든 권한을 뭐 정권 유지의 목적으로 삼는다든가 예. 이와 같은 이제 권한의 그 강화를 이제 쪼갤 필요가 있다고 하는 뭐 역사적 경험 때문에 아마 예. 이와 같은 그 이야기에 상당 부분 뭐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 교수님께서 그 서울시의 네. 그 자치경찰제 모델 방안을 입안하는데 참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내용부터 한번 짚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크게 이제 지금 정부 안보다 굉장히 그 진일보한 저는 진진일보한 이런 이제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예. 거의 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 이상적 모델에 가까운 게 서울시 모델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보면은 우리 저 구조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구조도를 보시면서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국가경찰은 이제 중앙정부 소속의 경찰위원회, 그 밑에 이제 국가경찰청이 있고요. 예. 저거로 이제 자치경찰이 되면은 지금 이제 지방경찰청 단위 이하의 단위가 예. 아예 이제는
시도지사,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 소속으로 들어오고요. 수평 이동하는 거죠. 예. 인력과 조직과 예산 이런 것들이 다 수사권까지 이제 수평 이동하는 이런 조직 면에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업무 면에서도 기존의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던 이런 수사권이 그대로 이제 자치경찰로 그대로 넘어가는 이동이 되는 거고. 예, 크게 이제 조직과 업무 내용 면에서 두 가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제 시도의회의 임명 동의에 의해서 시도지사 위원회가 이 경찰서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견제의 단위도 시도의회 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 완전히 지자체의 그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이루어진다는 건데, 자, 그런데 이 국가 안보, 전국적 사건 예. 이런 것들은 여전히 국가 경찰이 해야 될 그렇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 안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국제적인 뭐 필요한 수사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전국적인 수사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이제 국가 경찰에 두고 예. 그 외에 것만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자치 경찰로 넘기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나온 걸 보면요. 예. 지금 자치 경찰을 하자고 하면서도 오히려 지금 저 조직은 더 비대해진 이런 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일 서열화된 조직이 더 비대해지는 거죠. 예,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예. 자치경찰하면 분명히 이렇게 조직이나 인력이 자치경찰로 넘어가면은 국가경찰은 축소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경찰개혁위원회 안을 보면은 그게 조직이 훨씬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예. 참 예. 아이러니하죠, 그게. 그런데 이렇게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지금 우리가 구조도를 보니까 확실하게 딱 다가오는데 이렇게 바꾼다면 뭐가 좋은 거죠? 지금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일단 좋다고 평가를 하고 계신데 네.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좋은지 뭐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서울시 용역팀에서도 이제 작년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예. 약 한 70% 이상이 이제 자치경찰을 선호하고 있는 이런 예.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난번에 이제 경찰청장과 전 광주지방경찰청장 이게 어떤 이 페이스북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 이제 썰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강민욱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이 예. 재임 당시에 예.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홍보글이 하나 있어요. 예. 그 글이 뭐냐면은 연일 계속되는 촛불시 집회에 예. 성숙된 시민 의식을 보여준 민주화의 성지 광주 예.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거기 이제 민주화의 성지라는 말이 들어갔단 말이죠. 예. 그래서 뭐가 이제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다음날 그게 바로 삭제가 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해가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논란이 벌어졌잖아요. 예. 그게 뭐 삭제가 진실 게임 벌어졌는데 예. 저는 그게 왜 그런 이제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광주는 사실은 우리가 민주화의 성지 하나의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 경찰이 그렇게 자기 브랜드를 이렇게 내세워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시민들에게 칭찬한다는 거는 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죠. 그 댓글을 봤거든요. 예. 그 댓글을 봤더니 시민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경찰을 전부 다 칭찬하는 거예요. 광주경찰을. 예. 광주경찰 멋있다. 예. 광주경찰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경찰관들이.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바로 이거구나. 예. 경찰이 우리가 지금까지 시민을 칭찬한 일이 있었던가요? 칭찬하니까 시민들도 경찰을 칭찬하자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선순환 구조라는 거죠. 예. 만약에 그게 지금 국가경찰 체제가 아니고 자치경찰 체제였다면은 그런 해프닝 자체가 일어날 수가 일어날 없죠. 수 있을까요, 저는? 예. 그게 바로 단적으로 자치경찰을 해야 된다. 바로 예. 맞춤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로 가자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지금 우려의 목소리들이 왜 나오는 거죠? 특히나 이 지금 보면 이청성 경찰청장 같은 경우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서울시의 그 설문조사 결과에 예. 70%가 찬성한다고 얘기는 자치 경찰을 찬성한다는 얘기고요. 네. 서울시 안 단독으로 하는 것은 찬성 비율이 9%뿐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이원화되는 거, 그러니까 그 중앙 경찰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자치 경찰이 있는 예. 이것에 찬성하는 비율이 이제 50%고요. 아니 지금 서울시 안도 중앙 경찰은 있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죠. 지금 얘기는 뭐냐면 중앙 경찰을 거진 다 없애고 실질적으로는 예, 예. 모든 것을 이제 연방제 국가의 그 지방자치 경찰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서울시 안의 골자입니다. 아니 연방제 네. 그 국가들에서도 중앙 경찰의 역할을 하는 그런 단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그게-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예.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그 모든 그 수사권과 예. 그다음에 인사권, 그다음에 시설 이것을 다 서울시가 하겠다. 이것이 그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이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더니 예. 이것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9%에 사실 불과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오히려 또 중앙 지금 같은 경찰 제도를 선호하는 그 비율도 예. 약 그 30% 됐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60%가 중앙 경찰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일부 수사권을 이제 그 자치 경찰에 두고 예. 예를 들면 이제 뭐 성폭행이라든가 또 예방 치안이라든가 예. 이렇게 하는 지금 그 정부의 안을 지지하는 것이 50%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 그 70%의 그 수치 자체는 이제 왜곡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연방 제 국가에서만 가능한 그와 같은 안이 서울시의 특징이라고 하는 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 연방제에서는 이제 그 광역자치 그 단체에서 예. 완전한 자치 입법권, 완전한 자치 행정권, 심지어 완전한 자치 사법권도 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입법권도 없죠. 예, 사실상. 입법권도 없고 그러니까 왜곡되게 경찰권만 사실은 이제 그 갖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 논란이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고 그것을 안 시민들도 10% 남짓만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최근에 그 자치경찰제 논의하면서 그 정말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입법권도 상당 부분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네. 정부가. 그렇죠. 그렇게 이제 같이 발맞춰 나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되려면 이제 헌법도 이제 개정이 돼야 되는 문제고요. 그렇죠. 그래서 개헌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와 같은 선행 작업 없이 경찰만을 권력 자체를 쪼개는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 경찰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거 자체는 소위 말해서 그 시도지사의 그 경찰권에 대한 욕심이 아니냐. 아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봄직한 것이죠.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 구조와 지금 현재 지방자치의 성격을 그대로 온전시킨 상태에서 하고 있는 제주 자치경찰. 예. 여기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주 참 심각하죠. 예. 예. 제주가 이제 지금 뭐 시범 실시를 이제 거의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심지어 제주에서 지금 제주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혼자 하고 있잖아요. 네. 혼자 하고 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주 치안 상황은 예. 치안 종합 상황은 정부에서 꼴찌라는 사실이죠. 예.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자, 지금 지금 정부도 사실은 이제 거의 뭐 자치경찰단 이제 주체가 안 보이는데 그 이유가 제주식 모델로 가자. 이런 아마 처음에는 이제 그런 복선이 깔려있지 않았나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과시화 설마 될까 예. 생각하는데 지금 과시화되니까 이제 비대화된 경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자치경찰로 녹여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이 된다. 이게 자치경찰의 요체거든요. 근데 제주는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단속 공무원이 말이죠. 예. 자, 내가 범죄 수사를 하면서 단속을 하는데 예.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은 예.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 못하죠. 못하죠. 제주는 지금 그런 식이란 말이죠. 제주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공무집행방해를 당하면은 국가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그렇죠. 좀 신고를 도와주세요라고 해야죠. 했단 말이죠. 예, 예, 그게 예. 무슨 경찰이 말이죠. 그래서 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무늬만 경찰이 한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치경찰을 도입하게 될 때 국가경찰이 수사하는 것과 자치경찰이 수사하는 게 충돌하지 않느냐. 예. 그럴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돌.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경찰개혁위원회, 경찰청 안을 보면은 오히려 경찰 권한 수사권은 그대로 두고 자치경찰에 일부를 넘겨주겠다.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자치경찰을 하는 건데 예.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자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간담회 갔더니 저 서울의 종로구에 종로파출소와 국가경찰 소속의 종로파출소와 자치경찰 소속의 종로파출소가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시민은 과연 어디에다 이렇게 신고해야 될 국가경찰로 것인지, 먼저 가야 되는- 어디 신고해야 될 것인지,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내놓은 모델처럼 국가경찰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제적인 사건이라든가 예. 전국적인 사건에 예. 하나고 나머지는 자치경찰로 지방경찰청 이하다니는 그냥 수평적 이동을 시키면 그러니 오히려 줄어들죠. 그게. 아니, 이건 논리적인 분명히 그 설득력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자체마다 재정 상태는 다 다를 텐데. 네. 그럼 서울은 돈은 충분하니까 그런 걸 뭐 서포트도 할 수 있고 수사도 진행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재정 예. 자립도가 아마 85% 정도 되지만 뭐 전남 같은 경우는 25% 불과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직 그 시도지사 간에 완전한 그 협의와 협약은 아직 안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적 치안 서비스의 그 편차가 상당히 그 심할 것이다. 맞아요. 이와 같은 이제 불안감이 분명히 있고요. 그럼 범죄에 저지르기 좋은 지자체로 도망가자 이런 그렇죠. 일들이 나올 수가 그러다 있잖아요. 보니까 범죄의 그 전이 현상이 그 생긴다. 또 그 과학 수사의 그 역량에 따라서 예, 예. 상당 부분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예, 예, 예. 근데 이 치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공공 그 서비스인데 예. 소위 그 부익부 빈익빈의 예. 이와 같은 모습이 누구나 안전해야 될 상황에도 이렇게 차별받는 것은 아니냐. 예. 이런 비난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예. 아까 그 제주형 그것을 지금 정부 안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제주형은 무늬만 경찰이다 보니까 제주형이 아닌 예. 그 수사권을 상당 부분 준 거죠. 예를 들면 예. 공무집행 방해에서부터 성폭행, 학교 폭력, 예. 또 그다음에 그 실종 수사, 예. 그다음에 치안 예방, 교통까지. 그러다 예. 보니까 상당 부분 지인 일보한 자치경찰제 안이 예.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 아니다. 정부 아니다 그렇게 보는 알겠습니다. 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최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정치적인 중립성의 부분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예. 지금 우리가 그 미국 영화를 특히 보면은 지방의 지방자치제 장과 그리고 경찰 권력이 결탁을 해가지고 예. 오히려 그 지자체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이런 일들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가장 자치경찰을 이렇게 반대하는 측에서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권한을 자치단체로 넘길 때 정치적 중립성을 혹은 토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중립성을 보장시킬 것인가 예, 예. 그게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아까 그 표에서 봤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청장이라든가 경찰서장이 임명하는 구도가 아니라 예. 의회에서 의회나에서 추천된 예. 경찰 주민들 추천된 주민들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다는 거죠. 예, 예. 거기서 이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후보를 2, 3배수 정도 추천을 해서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면? 시장 도지사는 임명만 하면 되는데 예.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책 중립성이 결여돼 있다 할 수가 있느냐? 최근에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안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지금 경찰청장 위에 경찰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경찰위원회 존재하는데 자 그러면 국무총리 산하에 장관급 경찰위원회를 위원장을 만들고 이제 하는데 예.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말이죠. 그거는 그렇죠. 결국 비슷한 그것도 구조인데. 똑같은 예.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예, 예. 그래서 저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결국 이제 이렇게 딴지글기 아니냐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굉장히 그래도 뜨겁게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은 없고 참 답답한데요.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논의는 잘 되고 있나요, 교수님? 지금 거의 뭐 벌써 1월 초에 사개특위가 이제 구성이 됐고요. 됐는데 지금은 사실 한 달이 지났는데 딱 멈춰 있죠. 그러니까요. 네, 딱 멈춰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검찰, 경찰, 법조, 법원 개혁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 제가 이제 뭐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이제 여야 간의 어떤 정략 때문에 예. 지금 저렇게 이제 답보 상태 빠졌는데 그래도 하던 이제 국민들이 이제 뭐 하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좋다 그러면 이제 각 기관 업무 보고부터 받자 해서 이제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이제 기관 업무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소위를 구성해서 진행하자 이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서울시의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더 예. 설득력 있는 작업 같은 거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 또 서울시는 가장 재정이 좋습니다. 예. 또 인프라도 상당히 많이 돼 있지만 예.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고 예. 또 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과연 이 치안 서비스가 달라지게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반대 설득 작업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그 선거를 앞두고 만약에 그 경찰을 활용해서 예. 반대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과거의 그런 같은 것을 이번 안에서 과연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과연 있겠느냐. 아까 위원회 같은 경우도 결국은 시장과 그 시도지사가 이제 결국은 추천하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뭐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보다는 정말 주민들이 무엇인가 치안에 달라지는 이런 내용들을 아니, 좀 더 그냥 설득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교수님, 그냥 싶은 거죠. 직선제로 하면 안 직선제로. 될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죠. 아예 그것이 그냥 이제, 이번 기회에 예. 직선제로 해버려서 경찰청장 우리가 뽑으면 안 돼요? 또는 같이 뭐 파트너로 나가서 예, 예. 뭐 이렇게 선거 파트너로 나가서 예, 예. 예를 들면 안전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꼭 지게 되는 예.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본 아이디어가 아닌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자치경찰제가 잘 자리 잡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한마디씩만 좀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교수님. 이제 뭐 처음 국가경찰이 이제 만들어질 때 해방 이후에 그때 시대 상황 6.25 이후의 상황 시대하고 예. 지금은 이제 판이하게 이제 예. 시대 상황이 달라졌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욕구도 예. 그때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이제 검찰 개혁에서 시작된 이제 이런 사법개혁 논의가
결국에는 인권 측면에서도 그렇고 권한의 이 분산 예, 권한의 측면에서도 분산. 결국에는 자치경찰로 해소하는 것이 그 기착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치경찰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 가장 시급한 게 도의 목적을 좀 더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네. 정말 그 치안의 그 밀착 서비스 향상을 그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네. 그렇다고 본다면 조직도 좀 더 납작 구조로 만들고 네. 계급도 줄인다든가 이런 선행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 권한의 그 분권화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네. 형사소송법부터 먼저 그 박격을 갖고 예. 그다음에 지방자치의 실현이라고 한다면 헌법도 역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은 사전 인프라 없이 경찰 분권화만 논의하는 것은 단지 논의로 그칠 확률이 크지 않는가라고 하는 면에서 목적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자치경찰제 하나만 갖고도 참 얘기할 것들이 많네요. 해결해야 될 것들도 많고요. 일단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이제 명확하게 아는 것 굉장히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 겸임교수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